화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 4.3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이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주 4.3 평화재단의 양정심 조사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진위원회가 이제 출범식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추진위원회 역할과 함께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등재 추진의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여정에 같이 하고자 많은 모임들이 모이셨습니다. 우선 우리 순이 삼촌의 현경 작가님, 네. 그리고 희생자 유족분, 그 유족회 분들을 비롯한 이 4.3 관계 단체뿐만 아니라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나 도의회 또 교육감료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도외에 어떤 과거사 단체분들, 언론, 그리고 학계의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추진위원과 같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 대사가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댄 스미스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님도 같이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국내의 많은 분들이 4.3 기록물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시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의 등재는 어떤 취지를 담고 있나요? 예, 저희는 사실은 저희 기록물은 항상 사건 당시와 사건 이후의 진상규명과 화해 상생 해결 과정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제주 4.3 사건은 냉전 시대에 가장 슬프고도 가장 어떻게 보면 냉전의 그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폭력과 민간인 학살의 어떤 원형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모두 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진상규명과 화해상생의 해결 과정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 등재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기나 혹은 전 세계의 인권주의의 역사는 굉장히 많이 등재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당시에 저희가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건 이후에 어떤 진상규명, 자발적인 진상규명 그리고 이런 거 헌신적인 어떤 제주도민과 유족분들의 자발적인 진상규명 과정과 그걸과 저희가 국가의 어떤 공식 조사와 명예회복을 이끌어낸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갈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화해 상생의 해결을 가진 어떻게 보면 과거사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당시와 사건 이후를 모두 아우르는 이런 등재의 어떤 가치를 저희가 지금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해서 지난 6년간 모은 제주 4.3 기록물이 약 3만여 건이라고요? 어떤 자료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저희가 그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자료 체계화 사업 작업을 통해서 5만 건이 넘는 이제 4.3 기록물을 이제 저희가 이제 소장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있는 것들까지 합쳐서 5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기록물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건 당시의 기록과 사건 이후의 기록들, 특히 사건 당시의 기록은 이제 행정부, 정부의 기록물들, 그리고 군 사법 기관의 기록물들, 그리고 언론, 그리고 미군이 생산한 기록물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제 엽서라든가 이런 희생자의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의 기록들은 진상규명의 여정들을 가진 희생자 심의결정 요청서, 그리고 제주도의회 피해 신고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영무원 일용비나 그리고 유족회와 재앙 경우의 화해 선언 등 화해 상생의 기록물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이 이번 달 안에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이번에 등재에 포함된 기록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등재 신청서 안에는 대표적인 기록물 뭐 3개나 6개의 이제 대표적인 기록물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건 당시의 기록물로는 1947년 그러니까 3.1 사건이 4.3이 시작이잖아요. 네. 이 3.1 기념식을 준비하는 문건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아는 이제 수영인 명부가 있고
그리고 희생자들이 마지막 유품이 돼버린 형무소에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네. 엽서인데요. 예,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대표로 생정했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희생자 심의결정 요청서. 희생자 심의결정 요청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도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완전성, 이 끝나야 되는 기록물을 저희가 선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2005년도까지의 심의결정 요청서, 그리고 많이들 아는 화해상생의 대표적인 영무원 일영비, 그리고 경우회와 이 4.3 희생자 유족회의 화해 선언을 이제 대표적인 기록물로 저희가 이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일단 국가마다 2건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청의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이후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은 국내 심사가 더 힘듭니다. 예, 문화재청이 2월 28일까지 등재 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네. 저희는 27일에 이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그때쯤 문화재청에서 선정에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요. 선정이 만약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화재청이 주관해서 저희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화 작업이 있고요. 그 내년에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또한 이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또한 거의 2년이 걸립니다. 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심사소위에서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에는 국제자문위원회에서 25년이 되면 그때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신청 절차가 바뀌어져서 유네스코의 집행이사에 58개국이 지금 있습니다. 그 나라가 모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개국이요? 25년 이제 하반기가 되어야만 이제 네.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재청은 4월 말쯤에 국내 심사를 거쳐서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 유네스코는 2025년 말에야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 갈 길이 먼데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나요? 이 등재 신청서는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공고가 난 거 보면 네. 등재 신청서는 5에서 10매 내외입니다. 예. 그리고 목록은 사실은 이 첨부하는 거지 목록을 주된 심사로 보진 않습니다. 네. 그 등재 신청서 내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등재 신청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역사적 중요성, 네. 세계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이나 혹은 공동체적인 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 기록의 희귀성, 완전성, 온전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사의 굉장히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떤 기록물을 선정했나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신청서 작성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그게 열매 참 내에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겠네요. 예, 사실은 그 어떤 실무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유네스코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기록유산이 총 16점이 있는데 지금 어떤 기록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4.3 기록물이 등재가 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좋은 선례가 있다면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는 사실은 그 훈민정음이나 승정원 일기, 그 난중일기, 전근대 것들이 많고요. 네. 현대로 오면 근대에도 있을 수 있겠죠. 국채보상운동이 최근에 됐고요. 그리고 지금 KBS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네. 예, 새마을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좀 같이 하고 있는 5.18 기록물이 있습니다. 네. 5.18 기록물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됐고요.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표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18 기록물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등재가 돼서 유네스코 본부와의 약속은 기록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이 만들어졌고 네. 그 기록관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도 보존하고 있고 체계화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5.18의 어떤 가치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 4.3의 세계화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다는 거는
인류가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될 가치적인 굉장히 그 가치가 역사적으로 남는 기록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4.3 사건 당시 기록물과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 했던 진상규명과 그리고 갈등하지 않는 화해 상생의 가치들을 전 세계와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사 해결의 또 다른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적인 저희의 사례들을 세계의 어떤 과거사의 아픔을 겪는 나라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4.3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이제 이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예, 제주도청의 4.3 정보 종합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네. 거기에 이제 응원하기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이번에 출범식 때 4.3 유족분이 사연을 이제 읽으셨습니다. 형모소에서 이제 아버지가 보낸 엽서의 주인공이 하셨는데요. 네. 그분이 이 엽서가 아버지의 유품인 이 엽서가 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의 기록물이 된다면 굉장히 그 의미를 또 굉장히 저희한테 울림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또한 그분들의 어떤 눈물이 헛되지 않게 저희가 4.3 기록물의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알려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앞으로 꼭 뜻깊은 결실을 보기를 바라고요. 이걸 통해서 제주 4.3의 세계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또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